(2025년 9월 6일) 이정훈입니다. 2019년 트럼프 정부 때죠. 미 해군 특수전부대인 SEAL의 팀 6가 동해안으로 보이는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서 김정은 통신을 도청하는 장비를 씹으려고 했다가 북한 어선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선원들을 죽이고 배를 침몰시켰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연 미국이 이게 트럼프만 한 작전이냐?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6년 3월 이때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죠. 2017년부터 트럼프 정부입니다. 2016년이면은 3월이면 오바마 정부 때인데, 그때 미국의 CNN은 북한 잠수함 한 척이 실종됐다,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을 비롯한 여러 언론이. 이 실종된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표류하고 있는지 가라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 잠수함이 훈련 중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자기네 잠수함 잊어먹었다고 밝히지 않았는데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CNN을 필두로. 좀 더 자세한 뉴스를 보게 되면은 미군은 동해안에서 북한의 잠수함 운용을 관찰해 왔는데 어느 날 북한 잠수함 한 척이 사라졌다. 그리고 북한이 그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고 있는 상황을 미국의 정찰위성, 항공기, 함정을 동원해서 은밀히 관찰해 왔다 라고 하면서 이 실종된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표류한 것인지 가라앉은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훈련 도중 고장난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미국 폭스뉴스가 전했고 CNN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뉴스는 좀 더 덧붙여서 이 실종된 북한 잠수함은 승조원이 2명 그리고 공작원 1분대가 탑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승조원, 이 잠수함을 조종하는 사람은 2명이고 공작원은 1분대, 그러니까 최대 한 10명 정도가 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잠수함은 길이가 21m짜리 요노급 잠수정이다. 요노급. 요노는 YONO입니다. You only need one. 불필요한 건 다 없애고 필요한 것 하나만 갖는 것. 그런 뜻으로 줄을 쓰거든요. 요노. 쓸데없는 거 다 줄이고 딱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갖고 사는 사람을 요노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21m 잠수정이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의 목적만으로 만든 그런 잠수정이 아닌가. 이 요노라는 별명은 물론 미국이 붙인 겁니다. 우리가 북한 잠수함에 대해서 연호급, 상호급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쪽에서 미국이 붙인 거를, 미국이 상호가 영어로 샤크죠. 그렇게 붙이면 우리가 상호급, 연호는 세먼이죠. 세먼 맞나요? 그러면 이제 연호급 하는 건데 연호급도 미국이 붙인 겁니다. 21m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조그만 어선 정도죠. 그런데 요때가 2016년이 뭐냐? 2016년 1월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요.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아주 긴장이 높아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방사포를 동해로 쏘고 계속 도발을 하면서 이때 ICBM 미국 때리는 그 화성을 막 완성해가는 ICBM 완성해다 가는 단계죠.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이때 들어서나요? 2017년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때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반미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2017년에 트럼프가 집권합니다. 트럼프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트럼프가 도와주겠다고 했고, 그런 상태에서 해가 딱 바뀌니까 2018년에 북한이 갑자기 김정은이가 유화적인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평창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ICBM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이가 오고 이렇게 쇼가 벌어지고 문재인이 좋다고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 도보 다리에서 회담하고, 그 다음에 안보실장 미국에 보내가지고 북한이 핵 포기했다는 말은 전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인정해주면 핵 포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을 인정해주면이란 조건문을 빼고 핵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트럼프한테 전해서 트럼프가 그럼 만나보지 해갖고
싱가포르 회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6월 달에. 그리고 2019년에 다시 하노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노딜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도발을 하고 있던 2016년 3월 달에 미국 언론에 일제히 동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북한의 초소형 잠수정, 미국은 요노급이라고 이름 붙인 거, 21m짜리가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북한이 엄청 도발했대요. 자, 이 요노급이 중요합니다. 이 요노급이 2017년 5월 달에 도하 언론에 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이란에서 나옵니다. 이란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라고 미국의 폭스뉴스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 관리를 여러 명 인용해서 보도합니다. 이란의 요노급 소형 잠수함이, 잠수정이 옳은 편인데 잠수함이라고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했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런 형태의 잠수함, 요노급이죠. 이렇게 작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이란과 북한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날짜는 2017년 5월 2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고 트럼프가 집권해서 얼마 안 된 다음이죠. 트럼프는 1월 달에 집권합니다. 폭스뉴스는 이날 순항미사일을 쏜 게, 순항미사일은 크루즈 미사일이죠.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거,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첫 발사였는지 수중에서는 그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이번 잠수함 시험 발사는 이란이 다른 도발들을 하다가 그 와중에 나온 것이다 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 구축함 마하노 1km까지 접근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요노급 북한에서 도입한 겁니다. 이란이. 거기서 미사일을 쏠 수 있어요. 미사일을 쏘는 건 미국 함정을 잡기 위한 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까이 미국 구축함에 접근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 발사를 요노급에서 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같은 유의 뉴스인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또 보도합니다. 뭐냐,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코람샤리가 대표적이죠. 이거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기술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이란은 북한의 소형 요노급 잠수정을 바탕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자기네 잠수정을 만들어서 14대 2019년 당시 운영하고 있다라고 미국이 보도했었습니다. 2019년에 요노급은 미국도 주목하는 건데 이 요노급이 2016년 동해에서 한 대가 사라졌다. 미국인 지켜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요노급이 왜 사라졌지? 미국은 보고 있었어. 미국은 왜 보고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추정해보는 의심은 역시 미국의 해군 특수전부대 SEAL의 팀 6가 이번에 처음 들어갔겠어요? 2019년에? 아니죠. 2016년에 들어가서도 일부러 북한이 이란으로 수출하고 있는 요노급 잠수정을 한번 격침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 정부가 한 게 아니라 오바마 정부가. 트럼프도 그걸 이어서 2019년에 김정은 통신을 도청하기 위해서 팀 6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한밤중에 북한 어선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어선에 타고 있던 어민으로 보이는 사람 2-3명을 죽이고 배는 침몰시켰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죠. 이걸 툭툭 흘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잠수함이 동해로 들어가서 북한 전역에 들어가서 촥 잠망역에서 촥 찍고 나옵니다. 확 돌리면 금방 찍히잖아요. 찍고는 나옵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승조원들, 대개 부사관들이거나 장교인데 그 중에 자기 고향 정치에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또 이상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가서 작전을 하는데 이게 평소에 나던 좌표가 다르다. 이게 그 친구들은 작전 명령은 모르죠. 근데 가서 보니까 좌표가 다르고 찍은 사진이 이상하다고 정치권에 갖다 주는 사람이 있을까봐 해군이 작전을 못해요. 그 전에 제가 만난 우리 해군 제독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은 북한 군함 근처까지 딱 가서 착 찍어갖고 오면 북한 수병이 가판이 올라와서 바지 축 내리고 오줌 누는 것도 찍어오고 그랬어요. 또 그걸 우리 담력 훈련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이런 작전을 해야만 유사시에 딱 집투작전을 하는 거예요. 북한만 내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북한에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통일이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문재인 정권 때는 이건 전혀 안 했고, 윤석열 정부도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참 통수권자로서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미사일 부대가 육군이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걸 묶어서 육군의 전략사령부를 만들었어요. 미사일 전략사령부. 근데 또 합참에 국군 전략사령부를 만들었어. 뭐냐면 육군 미사일 사령부하고 해군에서도 구축함이나 이런 데서 미사일 있죠. 잠수함고. 그 다음에 공군이 쓰는 거 이걸 다 통합하는 걸 한대. 내가 보기엔 미사일 전력은요. 육해공고 다 묶어갖고 육군은 미사일 운영을 장거리 미사일 할 이유가 없어요. 걔네가 날아가서 때리는 거리나 공군이 가서 때리는 거 같기 때문에 공군이 같이 운영하면 돼. 미국도 ICBM 부대는 다 미 공군이 합니다. 육군이 안 해요. 육군은 단거리 미사일만 해. 우린 단거리가 나라가 작다 보니까 단거리가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군에 줘서 공군이 육군, 해군, 육군, 공군 미사일 총합 운영하고 해군까지 통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합참에 전략사령부 하나만 두면 되고 육군의 미사일 부대는 이걸 통합시키면 공군으로 넘겨서 넣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 만들고 또 합참에 똑같은 별세개짜리로 전략사령부 2개 만들어 놓고 이 군을 모르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 때는 북한에 대해서 탁탁 치겠다는 작전은 제대로 없었던 거로 보고 이재명 정부는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완전히 실력이 없고 핫바지 군대가 됩니다. 특수전부대는 침투해야 됩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군에서 특수전부대, 미국 육전 특전사라든지 해군 특수전부대들이 다 공군 다 들어갑니다. 쫙 깔리고 난 다음에 그게 벌써 한참 작전하다가 걔네들이 마지막에 D-Day부터 -7, -6, 2, 1, 0 할 때 공군이 때리는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하냐? 들어가서 항공사진이나 정찰 위상으로 확인한 표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과학적인 정찰로 찾지 못한 표적을 다시 확인해서 딱딱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이 와장창 때리고 미사일로 때리고 초토화된 다음에 그라운드 작전에서 육군이 쫙 해병대랑 들어가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특수전 부대가 많은데 이거 훈련만 하면요 나중에 보이스카우트 돼요. 계속 북한으로 침투해야 됩니다. 적성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미국은 이걸 해왔어. 2019년에는 뉴욕타임스가 했다고 보도했고 2016년에는 미국의 도하훈련이 북한 동해안에서 요노급 잠수정이 사라졌다 그랬고 2017년 20년에는 이란이 요노급 북한 기술을 토대로 요노급 14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쐈는데 실패했다. 작은 잠수함에서 미사일까지 쏘니까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가. 그건 미국이 잡으려고 하는 거죠. 2016년에 아마 미군이 잡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 정권은 계속 북한을 흔듭니다. 근데 그럼 북한하고 계속 내통하는 게 누구냐? 이재명. 근데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그거는 지난번 관세 문제를 놓고 정상회담 했을 때 완벽하게 판별이 됐죠. 7천억 달러 투자하겠습니다.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못 받아봤잖아요. 뭐 핵 재처리 허가 받겠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번거 못했잖아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평화는요. 미국 군이 북한을 강하게 압력 넣기 때문에 북한도 물론 대응은 합니다만 그래서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 거지. 이재명, 문재인처럼 뭐 잘 지내겠다, 뭐 더러운 평화 났다, 갖다 바치고 가면 잘 지낼 것 같죠. 그럼 호구로 보고 쳐들어옵니다. 중요한 거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오바마 때도 미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WMD죠. 이런 거를 확산하는 걸 막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철저한 반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만 민주당이 친북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